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일반화학 이제 얘기를 좀 드릴 거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죠? 일반화학의 전체적인 이제 단원 소개 정도를 가볍게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집중하느냐 얘기를 오늘 좀 많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공부 방법 이제 안 해본 건 아닌데, 그죠? 공부를 안 해본 건 아닌데 분명히 해봤을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많이 만나는 학생들이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그런 게 케이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뭐 어떤 과목들은 외워서 커버가 됩니다. 그죠? 외워서 커버가 되는 과목들이 있고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어떤 시험들은 외워서 분명히 됐거든요. 근데 이 시험은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그죠? 이론을 아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안 풀려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어떻게 공부를 해야 그걸 좀 해결할 거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느냐,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이죠. 이론을 공부하느냐, 아니면 문풀을 열심히 해야 되냐, 그죠? 이 시험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아니다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 시험에서 이제 많은 케이스들이, 특히 처음에는 이론을 많이 하시죠. 처음에는 이제 배워야 되니까, 그죠? 초시 때 이론을 열심히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문제를 보자니 겁나고, 그죠? 그래서 계속 이론을 합니다. 언제까지 하냐? 막 5월달 됐는데도 계속 이론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모르니까, 모르는 것 같으니까, 모르니까 다시 봐야지 뭐. 인강을 듣죠. 이제 현강에서는 이제 이 진도가 밀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인강을 들어가면서 이론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하루 종일 이론을 들어요. 보고 모르겠는데 또 보고 2배속으로 보고 이렇게,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피곤해가지고 자고 다음날 또 들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몰라요. 말을 들어서는 한 번에 이해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론을 들을 때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개념들, 그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이 단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나머지 디테일들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가장 핵심적인 단원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은 몇 개 안 될 거예요. 단원별로 한 두세 개. 그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나머지는 대충 해보면 되겠지.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하다 보면 됩니다. 내가 이걸 한 번에 듣고 한 번에 완벽하게 알겠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누구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냐?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나머지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왜 풀어요? 그러면 시험을 잘 보려고요. 그죠? 문제를 푸는 목적은 내가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내가 그게 제대로 안 건지를 확인하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적용해 보고 그거를, 개념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죠? 계속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언제부터 푸냐? 이론 듣는 첫날부터 계속 푸시면 돼요. 첫날부터 연습 문제를 꼬박꼬박 계속 같이 푸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뭐 선생님들마다 다 예제도 보여주실 거고 숙제도 주실 거 하죠. 이론이 되기 전에 문제를 풀기가 두렵다, 이거는요 영원히 문제를 안 풀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안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시험 어떻게 보려고. 그날부터 바로 푸셔야 돼요. 바로 해보고 안 되겠지, 당연히 틀리죠. 문제를 풀면 보통 결론이 셋 중에 하나로 납니다. 왜 세 가지예요? 결론이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세 가지. 맞거나 틀리거나인데, 이 틀린 게 내가 풀어서 틀린 게 있고, 그죠? 나는 분명 이대로 했는데 배운 거대로 한 것 같은데 틀리는 게 있고, 아예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그냥. 그죠? 세 가지예요. 맞은 거는 그냥 오케이 넘기시면 돼요. 이거 뭐 문제 없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풀어서 틀린 게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풀어서 틀린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죠.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내가 풀어서 틀렸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 배운 걸 적용을 했는데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아예 모른다가 아니고, 그죠? 알긴 아는데 잘못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고쳐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행히도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시험 범위가 이만큼 정해져 있다고 치자고요. 그죠? 이게 어딘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책이 이만한데 거기 있는 게 다 나왔냐 그러면 이 중에 매년 나오는 게 있고 절대 안 나오는 게 있고 아예 책 중에서도 시험 범위에 빠진 게 있고 시험 범위에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은 것도 있어요. 보통은 그것까지를 우리가 이론 시간에 다 다룰 거예요. 그것까지 시험 범위라고 하자고요. 그죠? 책에 써 있는데 아직 안 나온 거 그것까지 시험 범위라고 하자고. 그 중에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외우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외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요만큼 알아요. 요만큼 알고 그 다음에 그 근처 대충을 외우고 시작합니다. 문제가 안 풀리죠?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이 밖에 이제 미지의 영역에 있는 거죠. 이제 뭔지 모르는 미지의 영역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이거를 열심히 파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밖의 것들이에요. 생각했는데 틀렸다, 그죠? 그게 대체로 여기 있는 애들이에요.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생각보다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외우고 있는 거를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주로 대충 외웠는데, 그죠? 대충 외웠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나는 안다고 생각해. 근데 꼼꼼히 따져보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로 이런 영역에 있는 거니까 이걸 여기서 찾는 거예요. 문제를 푼다는 건 내가 외운 거랑 얼기설기 외워놓은 거를 구분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계속 다시 확인하는 거죠. 다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이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시 봤더니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아는 게 아닌 것 같아. 그죠? 이거를 다시 보시면, 그죠? 그때 이게 조금씩 넓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미지의 영역에 있던 게 조금씩 이게 대충 이런 거구나. 이제 조금씩 감이 오는 거죠. 이걸 계속 넓혀 나가는 걸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처음 볼 때는요. 그냥 단어 한두 개만 외우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시면 돼요. 모르겠다. 그래도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보면 이게 왜 이 말이 붙어 있는 거구나 라는 게 그때 이해가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단어 중에 하나가 결합 에너지. 결합 에너지 이런 말을 써요.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대충 이미지는 있죠. 그죠? 책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써 있냐면 기체 분자로부터 결합 1몰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써 있습니다. 기체라고 써 있어요. 왜 기체라고 써 있지? 왜 기체라고 써 있죠? 그거 해봐야 돼요. 그거 해보는 거예요. 그걸. 그죠? 왜냐면 액체잖아요. 내가 에너지를 주면 결합이 안 끊어지고요. 기화됩니다. 물에다가 내가 에너지를 막 주면 그 결합이 끊어져가지고 산소 원자가 생기는 게 아니죠. 물이 끓겠지, 당연히.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죠. 거기다가 에너지를 계속 주면 그때 결합이 끊어진다고. 그러니까 기체 분자로부터 결합을 끊을 때가 결합 에너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풀어보면서 구체적으로 오는 거죠. 표준 상태. 이 말을 그냥 표준 상태 이 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쓸 거예요. 굉장히 많은 단어에서 화학의 후반부는 모든 문제에 다 표준 상태라는 얘기가 다 포함됩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기체의 압력이 1기압, 용액의 농도가 1몰 농도. 그때를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게 왜 정해져 있느냐는 각각의 단원마다 이유가 있어요. 물질의 농도에 따라 압력에 따라 반응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달라지고 그걸 우리가 표현하기 위한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적용해 봐야 하는 거죠. 표준 상태 그냥 25도씨 1기압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이 문제죠. 제가 만나는 많은 학생들의 문제는 수학을 너무 잘해서 문제예요. 모든 문제를 수학으로 풀려고 그래. 공식을 딱 외운 다음에 대입해가지고 미지수를 막 3개씩 써가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고 어떻게 또 잘 풀더라고. 문제는 풀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풀려요. 그리고 30분 동안 풀고 이 문제를 풀어내다니 이렇게 어려운 걸 풀다니.
자기 자신이 너무 대단한 거지. 그죠?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해도 풀리지만 그렇게 풀어서는 시험을 잘 보기가 힘들어요. 정확하게 이해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수학을 하고 있는 거지. 그죠? 공식을 공부하실 때 특히 재수생 넘어가면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는데요. 처음에는 이론하느라 벅찼거든요. 그죠? 내가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거 따라가느라 벅차가지고 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봤어. 재수생 때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구나. 깨달음이 온 거죠. 문제를 열심히 풀어요. 공식을 외워가지고 빠바박, 그죠? 계산을 겁나 빠르게 하고 계속 하는 거지.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문제, 이렇게 생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대입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형식이, 이런 문제가 이제 이런 습관이 생깁니다. 유형을 외우는 거죠. 유형을 외우기 시작했다.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문제 푸는 기기가 될 때. 파이널 때는 이런 짓을 해도 돼요. 파이널 때 정말 7, 8월에는 유형을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긴 문제는 보자마자 이거. 문제 모양을 봤을 때 보자마자 이거. 이 문제는 보자마자 이거 물어볼 것 같아. 그때는 내용을 아니까 이거는 파이널 때 하시는 거고요.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걸 안 하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외우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풀리거든. 그죠?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이에요. 이걸 외우기 시작하면 점수가 빨리 올라요. 한 중간 정도까지 빨리 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체되고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이 시험은 굉장히 무섭게도,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초시생이라면 겪었을 가장 중요한 시험은, 그죠? 마지막으로 겪었을 가장 중요한 시험은 수능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시험이 수능이랑 굉장히 다른 점이, 수능은 내가 7등급이었어. 4등급, 3등급까지 올라가잖아요. 신나죠? 대학교가 확 달라져요. 그죠? 이 시험은 7등급에서 3등급 올라갔잖아요. 그냥 재수예요. 거기까지 올라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혹하지만 그래요. 그죠? 위에만 딱 가거든요. 위에만. 무조건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는 적당히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적당히 올려서는 그건 미래가 없어요. 오히려 습관을 망치면 재수도 가망이 없어요. 정말 가혹한 현실이에요, 그건. 그래서 시작부터 유형을 암기하고 시작하는 케이스들, 특히 이제 이 시험 또 문과생들도 보잖아요. 문과 있어요, 문과? 네, 문과에서 왔다. 모르겠다. 일단 외우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생긴 문제는 이런 순서로 푸는 거였어.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순서를 외우더라고. 이야, 풀려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외운지 모르겠어. 풀려요. 근데 이게 왜 빨리 오르고 빨리 멈추냐면 나중에 가면 시험 공부할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유형은 계속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나중에 신나게 외워요. 이게 외우니까 오르니까, 외우면 오르니까 신나게 외웠지. 나중에 가면 한 5월 정도, 6월 이렇게 넘어가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했는데 당연히 푼 게 틀린 게 생기죠. 그때도 틀리는 게 생겨요. 그럼 찾아봐. 앞에 걸 찾아봐. 내가 옛날에 외웠던 거랑 비슷해. 다시 외우지. 까먹었었네. 오랜만에 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 또 외워요. 그렇게 해서 하루가 갔어요. 그 다음에 다음날 또 풀어요. 또 틀린 게 생겼어. 내가 너무 많이 외워가지고 다 내가 해본 거야.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신유형에 안 만났잖아. 다 내가 해본 것만 만났는데도 까먹은 게 있어. 사람이라는 증거죠. 누구나 까먹습니다. 까먹은 게 있어요. 다시 봐요. 또 다시 고치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였지. 다시 외우고. 이틀을 공부했거든요. 어디까지 왔냐? 내가 까먹은 거 복구하고 하루 종일 끝난 거야. 이러면 미래가 없잖아요. 열심히 해도 제자리 겨우 복구하는데 그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시작하면 미래가 그렇다는 거죠. 이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어떻게 해야 이런 길을 피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공식을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공식을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 너무나 유명한 공식,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유명한 공식,
PV는 nRT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죠?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너무 유명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그 값이 몰수와 이건 비례상수 온도를 곱한 값과 같다. 그죠? 누구나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누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기체는 내용 다 알겠는데 공식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용 뭐 이해할 것도 별로 없으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문제를 못 풀겠어요 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단원 중에 하나가 기체예요. 용액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액 어렵다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공식이 몇 개 안 돼요. 주제별로 용액은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주제별로 공식이 딱 한 개씩이에요. 그 공식 하나만 써먹으면 되는데 안 풀린대. 왜 이렇게 많아?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말로 풀어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냥 이 공식은 그냥 기체의 부피에 대한 공식이에요. 기체의 부피라는 게 부피를 결정하는 변인이 압력, 그 다음에 온도, 몰수 세 가지다. 이거예요. 부피가 커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압력은요. 작아지면 되고 온도는 커지면 되고 몰수가 많으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가 반으로 된다. 동그라미 땡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어떡하고? 나머지를 안 읽어. 변이 분명히 3개거든요. 나머지가 똑같을 때만 그죠? 나머지가 똑같을 때만 압력이 작을 때 부피가 큰 거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풀이의 기본이에요. 문제풀이 기본 그죠? 우리가 추론형 문제라고 하죠. 근거가 있고 그 결과 판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냐? 이제 책에는 굉장히 황당하게도 이게 써 있습니다. 책에 써 있어요. 아까 중달에 일반화학책 들고 오셨던데 거기 맨 첫 장에 써 있습니다. 일반화학책에 맨 첫 장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과학적인 사고방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언제 배우냐? 학교에서도 배워요. 심지어 요새는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진짜로. 중학교 1학년 내신에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기억은 안 나요. 그때는 그냥 외우고 시험 보고 그냥 퉁치는 넘어가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게요. 우리가 쉬운 걸 할 때에는 우리한테 익숙한 걸 다룰 때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진짜 그냥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고득점을 받고 싶어요. 사례를 봤어. 누가 시험을 잘 봤나? 그죠? 누가 시험을 잘 봤나?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있다고 합시다. 그죠? 노력을 많이 했어, 얘가.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 그 다음에 머리가 좋은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죠? 둘이 비슷한 것 같아. 둘이 비슷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공부를 진짜 잘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공부를 했어요. 누가 시험을 잘 봤을 것 같아요? 당연히 얘가 잘 봤겠지. 당연히 얘가 잘 봤겠지. 그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방식 아니에요? 이렇게 했어요. 누가 잘 봤을까? 모르겠다라고 대답해야 돼. 이거는 모르겠다라고 말해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노력을 잘해야 공부를 잘한대. 얘가 잘 봤을 거야. 얘가 잘 봤을 거야. 안타깝게도 그게 아닌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 왜? 엉뚱한 짓을 노력했으니까. 열심히 외우고 있었던 거야. 그 많은 시간을. 그러면 답이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문제도 똑같아요. 중요한 건 하나, 둘, 세 가지가 중요하더라라는 걸 우리가 언제 공부하냐? 그거 할 때 이론하는 거 아니에요? 이론 시간에 이건 공식을 배워요. 그러면 이걸 딱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이거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말로 설명할 수 있게 연습을 해보시고 그게 문제에서 뭐가 똑같고 뭐가 바뀌는지를 찾으시면 돼요. 문제풀이의 핵심은 그겁니다. 뭐가 똑같고 뭐가 바뀌느냐.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추론이라고 말하죠. 추론이 뭐냐?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추론 시험이래, 그죠?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의 판단을 뭔가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또 판단하는 거죠. 단답형이랑 다른 거죠. 외운 걸 답한다. 끝. 그거 우리가 추론이라고 안 하죠. 외운 걸로부터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또 답을 해야 돼. 2단계, 3단계를 계속 판단을 거쳐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문제로 얘기하면 빈칸이 많은 거예요. 그냥 문제가 하나 있고 빈칸 하나. 그 외운 거 딱 써놓으면 끝나. 그게 아니고 빈칸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뭐냐? 어디부터 채워야 돼요? 어디부터? 우리 뭐 이런 거 해보잖아요. 가로 세로 퍼즐 이렇게 낱말 퍼즐 같은 거 하잖아요. 어디부터 채워요? 제일 쉬운 거, 확실한 거, 그죠? 문제풀이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한테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틀릴 때 어떻게 틀리냐면 여기가 비어있어. 비어있어. 누가 시험을 잘 받게? 얘요. 이렇게 틀려요. 왜? 이걸 모르면 답을 하면 안 돼. 이걸 모르면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거를 찾아야 돼. 문제의 어딘가에서 다른 근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이 있죠. 그 다음에 뭐 그림이 2개씩 있을 때도 있고 그림 옆에 표가 있고 그죠? 그림이 하나 있는데 실험 과정 가나다라라 막 이렇게 막 줄줄줄 있고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그냥 비워두셔야 돼요. 그죠? 분명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순서인 거죠. 생각하는 순서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공통적인 거. 그죠? 공통적인 거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차이점을 찾으시면 돼요. 공통적인 걸 찾고 그 다음에 차이점을 찾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는 순서죠.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미. 그죠? 이렇게 해야 똑바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문제에도 공부에도 똑같이 적용하자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게 있고 이걸로부터 미지의 값, 그죠? 불확실한 것으로 확실한 것에서 시작해서 불확실한 것으로 찾아나가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불확실한 걸 알고 싶으니까 이걸 알아야 문제가 풀리니까 이거부터 계속 대드는 거예요. 읽지도 않고. 제일 화날 때가 언제냐면 가끔 화를 내는데 수업하다가 문제를 안 읽었어 이것들이. 아 문제 여기 써있네. 이거는 그죠? 문제를 빨리 풀고 싶거든. 시험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짧아요. 75분 동안 25개를 풀어내라니 나보고. 그죠? 읽자마자 그냥 읽는 속도로 OX를 해야 풀리거든요. 시험이.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읽지도 않고 보자마자 일단 뭔 걸 쓰기 시작해요. 심지어 앞에 문제를 풀면서 다음 걸 읽고 있어. 안 그럴 것 같죠?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 이거 분명히 기억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답에다가는 2번에 동그라미 쳤어요. 왜? 이미 다음 거 풀고 있었거든 나는. 그죠?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죠? 답이 안 나오죠. 불확실한 거에 덤비시면 안 되고요. 확실한 거부터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불확실한 걸 찾아 나가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추론이에요. 보통 확실한 게 뭐냐? 공통적인 게 확실하죠. 그래서 이 순서로 가는 거죠. 그죠? 이게 문제를 읽는 순서인 거죠. 이거를 계속 문제에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 문제 푼 거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죠. 맞았어. 맞았는데 내가 그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말로 푼 거야. 그래야 내가 정말로 이해한 거야. 대충 이런 거 같은데? 동그라미. 역시 내 감이 맞았어. 그럼 감이 맞은 거지. 그죠? 그럼 감이 맞은 거야. 그걸로 내가 제대로 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다음에는 똑같은 걸 풀었는데 틀리겠죠. 당연히.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멘붕이 오는 거지. 내가 왜 틀렸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내 공부가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잘 될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확실한 것부터 하고 불확실한 걸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됐네. 그냥 간단하게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PV는 NRT. 오늘 제 얘기를 몇 번 합시다. PV는 NRT. 온도가 써 있어요. 압력이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부피가 미지수야. 안 가르쳐줬어. 그럼 이 문제에는 뭘 찾아야 문제가 풀릴까요? 당연히 몰수를 찾으면, 그죠? 이걸 근거로 부피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죠. 이건 우리 공식 간단하니까. 지금은 간단하니까 쉽죠.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공식들이 여러 개가 연립으로 주르륵 나열됐을 때가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한 가지를 더 하면 좋은데 이론을 하는 동안, 그죠?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중요한 개념만 확인하고 바로 문제로 뛰어들어라. 그래야 이해가 정확해진다. 모두 알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그런 날은 안 온다. 둘째, 공식을 외우지 말고,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강사가 있어요. 공식을 외우지 말고 가능하면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게 연습해라. 결과적으로 외워지겠지. 그죠? 공식을 모르는 상태로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고 공식을 단순히 외우고 넘어가지 말고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해라. 그래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외우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세 번째로 외우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외우지 말라더니, 그죠? 이거를 외워두시면 이제 공부가 편해지는데, 이거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우리가 단기간에, 그죠? 시험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단기간에 준비하기 위해서 요령으로 그냥 외우라는 거예요. 뭘 외우시냐면 중요한 개념들을 공부하잖아요. 이것들의 목록을 외우세요. 이것들의 목록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왜? 우리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고, 그죠? 네 가지가 있고 얘네 둘을 가르쳐줬어. 이걸 물어봤어. 내가 답을 하려면 이걸 찾아야지. 이런 과정으로 추론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P분의 NRT를 몰라. 어쩌라고. 숨겨진 변수가 안 보이는 거죠. 숨겨진 변수가 안 보이는 거야. 아, 여기서 숨겨진 변수는 몰수야. 몰수를 찾으면 부피가 나올 거야. 이렇게 추론하는 거 아니에요? 숨겨진 변수가 몰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지. 이게 하나일 땐 잘 보인다고요. 문제는 여러 개가 연립으로 들어가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개의 목록을 외우라고. 이름들만 외우라고, 이름들만. 뭐 화학 평형이다. 그럼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단어가 몇 개 있을까? 그걸 외우라고. 그러니까 대체로 그냥 책을 쫙 펴놓고 차례 정도를 외운다고 생각해 보시면 편해요. 책에 차례를 펴놓고 예를 들어서 원자의 구조와 주기적인 성질이라는 단원이 있다고 합시다. 이 단원에서 뭘 배울까요? 그러면 이 목록을 주르륵 외우라는 거예요. 이 단원에서는요, 수소의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오비탈에 대해서 배웁니다. 오비탈의 모양이나 크기나 에너지 이런 거 배우고요. 전자 배치를 배우고요. 이런 거 배웁니다. 이 목록을 외우라고, 리스트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 뭐 주기성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퍼즐처럼 나와요. 그죠? 뭐 완전히 퍼즐 풀듯이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아, 화학은 완전히 머리빨인 것 같아. 그죠? 나는 IQ가 떨어져서인지 분명히 이론을 아는데 못 찾겠어. 안 보여. 그죠? 잘하는 애들은 그게 읽자마자 보일까요? 누군가는 보여요. 슬프게도 누군가는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그 누군가를 따라하려면, 그죠? 괴물은 많잖아요. 우리가 그 누군가를 따라하려면 이걸 외우면 따라할 수 있다고. 왜? 보자마자 이게 딱 보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안 보여. 하나씩 해보는 거죠. 하나씩. 모양과 관계 있나? 크기, 양자수, 마디, 에너지, 전자배치 하나씩 대입해보는.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왜? 다행히도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다행히도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씩 해보면 된다고. 하나씩. 야, 얘가, 내 친구가 우리 과에 좋아하는 애가 있대. 1시간만 지나면 답을 알 수 있어요. 한 명씩 꼬셔보면 돼. 한 명씩. 그죠? 한 명씩. 언니가 금방 답이 나와요. 왜?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그 범위 안에 누구누구가 있느냐의 리스트를 외우라고. 그러면 추론 과정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연습을 이렇게 해보세요.
차례가 있죠. 책에 차례가 쫙 있죠. 차례만 딱 보고 아,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것들의 리스트 주르륵. 얼마 안 걸려요. 제목만 쓰면 되잖아. 제목만 쫙 써봐요. 간단하게 설명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아. 간단하게 설명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아. 중요한 그래프, 외워야 되는 그래프들이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외워야 되는 그림, 가장 중요한 그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한두 개까지 그려봐요. 그러면 한 단원의 리스트를 정리하는데 A4 한 페이지로 남을 거예요. 그냥 이름만 쓰면 되니까, 이름만. 그죠? 딱 써봐요. 그리고 책에서 찾아봐요. 그러면 한 단원 전체가 그냥 통째로 비어있는 게 있어. 소단원 전체가 이 단원이 있다라는 걸 내가 까먹고 있는 거야, 아예. 그럼 문제 풀 때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문제 풀 때 내가 까먹었던 게 있어요. 그죠? 분자의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었어, 기체에.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 내가 A4에다가 쭉 써봤는데 그걸 빼먹고 썼어. 그러면 이제 나한테 문제 풀 때 어떻게 나오냐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 OX. 그럼 동그라미 쳐요. 읽은 적은 있거든. 그죠? 근데 거꾸로 그림의 어딘가로부터 운동 에너지를 찾아야 돼. 운동 에너지가 숨겨진 변수야. 이렇게 안 가르쳐줬어. 이게 있다라는 것조차 안 가르쳐줬어. 그러면 뭘 근거로 이걸 알지? 근거를 못 찾는 거예요. 근거를 알아야 그걸 그 다음에 판단을 한다며. 그죠? 근거가 있다라는 걸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거 없이, 그죠? 아까처럼 하나를 비워두고 동그라미 X 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록을 외워두시면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 풀 때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 문제 푸는데 30분? 처음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주로 어떻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하면 읽고 쳐다봅니다. 읽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끄적끄적 해보고 막 미지수 막 만들고 있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오래 걸려요. 방향을 딱 잡으면 그 다음에 막상 계산하는 건 얼마 안 걸려요. 그죠? 그 방향을 잡는 걸 빨리 하면 문제가 빨리 풀리는 거고, 그렇게 해야 실제로 시험에서 25번을 구경할 수 있거든요. 그죠? 25번을 구경하기 힘들어요. 막 풀었는데 어떤 애들은, 그죠? 한 18번까지 갔는데 이미 시험이 끝났어. 그런 경우 생겨요. 그런 경우 생겨요, 이 시험은. 그죠? 그러니까 빨리 보자마자 떠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보자마자 떠올리려면 리스트를 전부 다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됐어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이걸 해보면 내가 어디를 몰라서 이 단원이 안 풀리는구나. 그게 좀 보일 겁니다. 리스트만 쭉 써보시면 돼요. 리스트만. 나중에는 이따가 제가 칠판에다가 한번 할 텐데 백지에다가 단원 순서까지 쭉 쓸 수 있어요. 중요한 단원들 뭐 있고. 사실 피트에서는 그게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 단원 통합 문제, 우리 그런 거 잘 안 해요. 피트에서는. 다행이죠. 피트에서는 단원 통합 문제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MD만 가도 조금씩 나와요. MD는 문제 수가 좀 적어요. 피트가 일반화하기 25개고 MD는 일반화하기 20개거든요. MD는 단원 통합 문제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거기를 MD를 공부하시면 좀 필요할 거예요. 이게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단원들의 리스트를 쭉 훑으면 돼요. 내가 단원들을 쭉 이름들을 생각해보면 그 중에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단원이 있거든요. 그죠? 나중에 아주 먼 미래지만 면접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면접 질문 아직 본 적 없죠? 면접 문제들 보면 약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겠느냐? 중요한 변형이 뭐냐? 그런 걸 나한테 왜 물어봐? 그런 걸 나한테 왜 물어봐? 그럴 때에는 단원들의 제목을 쭉 훑어보면 그 중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그게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과학이 다른 사회학이나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다른 지점이 뭐냐면, 과학은 개념들의 위계가 분명하다고 하죠. 기본적인 개념이 있고 그걸 이해해야만 반드시 다음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층층층 쌓여갑니다. 밑바닥을 모르면 위에 건 그냥 외계어예요. 그죠?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어. 한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죠?
국어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이 돼버려요. 왜? 단어 자체가 하나하나가 분명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단어를 못 알아들었다. 당연히 다음 거는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통째로. 그죠?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그것들의 리스트를 외우고 그 다음에야 다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되죠? 요만큼까지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한 방법.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더 얘기해야 되는데 공부만 잘하면 됐지. 이것만 잘하면 됐지 뭐. 일반화학을 아주 잘하면 되잖아. 한 가지를 더 얘기해야 되는데 시험 자체가 좀 특징이 있어요. 시험 자체가 좀 주는 압박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시험을 못 보는 애들이 생기죠. 슬프게도, 그죠? 시험 자체를 잘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집중력.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최근에 아마 안타깝게도 수능이겠지만 수능 볼 때 대체로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1교시 때 긴장을 빡 해요. 드디어 이날이 오고 말았다. 그죠? 이날이 오다니 안 올 줄 알았는데 긴장을 빡 해요. 덜 떨립니다. 덜덜 떨려요. 그때부터 문제를 풀죠. 1교시, 2교시 정도 지나가고 나면 슬슬 긴장이 풀려요. 쉬는 시간에 막 떠들기 시작하고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애들이 조용하다가 2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부터 슬슬 밖에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모의고사 때인지 수능 때인지 구분도 안 돼요. 막 뛰어다니고 애들 난리가 나요. 막 밖에서 막 낄낄대고 웃고, 그죠? 긴장이 풀리죠. 그 다음에 이제 3교시, 4교시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신기하게도 그렇게 중요한 수능인데 귀찮아요. 그런 경험을 하죠. 생각하기 귀찮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죠? 아니 그렇게 중요한 날인데 귀찮아. 이게 집중력이 소진돼서 그래요. 집중력은 소모되는 자원입니다. 분명히 한계가 와요. 누구나 한계가 옵니다. 다행히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드라마를 보느라고, 그죠? 드라마를 연달아 보느라고, 그죠? 다운받아가지고 한 장편 드라마를 이틀 안에 끝내는 거야, 그죠? 1편부터 쫙 끝내는 거죠. 보다가 보면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쭉 보는 거죠. 보다 보면 한 편이 딱 끝나는데 내가 허리가 이렇게 아팠었나? 다리가 저리다, 막 이런 느낌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그죠? 공부하다 그래 본 적 있어요? 왜 웃어? 왜 웃어? 문제 풀다 그래 본 적 있냐고. 내가 문제를 너무 오래 풀어가지고 다리가 저려. 한 세트를 끝났더니 다리가 너무 저려. 몰랐는데. 그래 본 적이 있냐고. 왜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보다 드라마에 더 잘 집중할까요? 그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죠, 막상.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거 해봐야 돼요. 몇 시간까지 해봤을까요? 화장실도 안 가고 물도 안 먹고 한마디도 안 하고 몇 시간까지 공부해봤을까? 앉아서? 3시간? 하루 종일 해본 적도 있어요. 고3 때 그런 짓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고3 때 제 고민이 언어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 언어역이 점수가 안 나왔어. 그래서 방학 때 이번 방학의 목표는 언어다. 그래서 하루 종일 언어만 했어요. 모의고사를 하루에 4세트씩 풀었어. 한 세트에 2시간이죠. 한 세트에 2시간이죠. 하루에 4세트를 풀었어. 연달아서 아침부터 가가지고 계속 풀어요. 하나 풀고 이제 막 2개 정도 풀면 이제 한계가 옵니다. 3세트 풀잖아요. 머리가 멍해져요.
내가 지금 뭘 읽었지? 이런 상태가 되더라고. 한 3세트 푸니까. 그때는 그게 한계였어요. 딱 한 3시간 정도가 내 한계였어, 그때. 머리 멍해져요. 머리가 아파. 진짜로 아파. 그때부터는. 계속 하는 거죠. 머리가 아프네. 한 10분, 15분 멍하니 쉬어요. 눈 감고 가만히 있습니다. 눈 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노래 듣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쉬어요. 한 10분, 15분을 쉬어요. 이제 좀 머리가 안 아픈 것 같다. 다시 해야죠. 다시 풀고 또 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한 달 동안 했어요. 방학 내내.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4세트를 풀었는데 해가 안 져. 해가 아직 떠 있어. 야, 씨. 첫날은 4세트 푸는데 10시간 걸렸거든요. 왜? 나중에는 읽었는데 내가 뭘 읽었는지 모르겠는 거야. 머리가 안 돌아가요. 계속 한 거야, 그냥. 10시간 걸렸어. 망했지. 그죠? 망했겠지. 당연히 망했겠지. 나중에는 4세트를 풀었는데 시간이 남아요. 해가 아직 안 졌어. 2세트를 풀었는데 점심시간이 안 돼. 이야, 신기한데? 집중력이 성장하는 거죠? 고통스러운데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시작부터 해야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여러분 학원에 뭐 지금 오신 분도 있고 이미 좀 다니던 분도 있겠지만 7, 8월부터 다니던 분도 있겠지만 학원에 하루 종일 있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길고 앉아만 있어도 피곤해요. 앉아 있으면 그냥 누군가가 의자가 내 체력을 빨아간단 말이야. 그죠? 앉아만 있어도 피곤해. 그 상황에서 하루 종일 2시간, 그죠? 수업 시간 우리 보통 막 4시간씩 하잖아요. 일반화 수업을 4타임씩 합니다. 4타임을 계속 집중한다. 쉽지 않죠. 막상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보셔야 돼요. 그걸 해보셔야 돼요.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진짜 피곤해요. 머리가 아플 때까지 계속 생각하는 걸 해보셔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해야만 집중력이 성장하고 내가 점심시간 이후까지 제정신으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시험을 봤다고 생각해봐요. 시험을 보고 나왔어. 뭐가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떨 때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안 배운 게 나왔어? 그게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게 나와. 그건 화가 나지. 그죠? 애들이 다 같이 욕하고 있을 거야. 뭐 이런 게 나와. 그건 화가 나지. 내가 제일 억울한 거는 실수를 많이 한 것 같다. 내가 아는 건데 제대로 못했다. 그죠? 내가 그렇게 공부했는데 공부한 게 제대로 발휘가 안 됐을 때 아마 제일 억울할 거예요. 언제 그러냐? 집중력이 떨어질 때. 근데 그 시간이 분명히 온다고. 대체로 이제 초시생들이 이걸 언제 경험하냐면 제일 먼저 언제 경험하냐면 5월, 6월 지나서야 보통 처음 경험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있거든. 그때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한번 제대로 시간을 재서 긴장된 상황 속에서, 그죠? 실전처럼. 학원에서 다 같이 이렇게 보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제대로 긴장해가지고 풀세트를 해보는 게 대체로 이때가 처음일 텐데 대체로 폭망합니다. 그리고 학원을 떠나요. 막 내가 그동안 안 되겠나 보다. 그죠? 왜냐하면 제정신으로 시험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1교시는 긴장해서 망하고 2교시를 제대로 보고 3교시부터 이미 지쳤어. 당연히 시험이 제대로 볼 리가 없지. 어떻게 제정신으로 시험을 봐요? 그 상태에서. 지금부터 계속 내 집중력의 한계를 시험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피트 본고사가 몇 시에 끝나냐? 그죠? 점심 먹고 오후까지 계속 하잖아요. 그때까지, 아침부터 그때까지 내 집중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당장 내일 확인해 볼 수 있잖아. 그죠? 내일 당장 확인해 볼 수 있어. 내가 아침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언제 되면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지, 언제가 돼, 몇 시가 되면 하기 싫어지는지, 그죠? 확인을 해보라고. 그게 본고사보다 이후의 시간에 와야 돼요. 그때까지는 버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제정신으로 시험 볼 거 아니야. 그죠? 이거는 공부를 잘하느냐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고. 그죠? 공부를 엉덩이로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린 하죠. 왜? 방향이 잘못되면. 외우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대체로 이겁니다. 장시간을 공부하는 데 가장 큰 장점은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돼요. 내 실력을 그대로 발휘하게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보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시험 시간이 긴 시험에서는. 그죠? 두 번째로 시간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시간 관리를 할 때 이제 특히 지금 얘기하는 시간 관리는 평소에도 시간 관리를 하셔야 되고, 평소에 내가 시간을 관리한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내가 뭘 공부해야 제일 효과적일까? 첫째는 과목별로 균형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이건 뭐 일반화하게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균형을 잘 맞춰주셔야 실제로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내가 화학이 만점이야. 생물이 10점이야. 가겠니 그거? 가겠냐고. 못 가지. 절대 못 가요. 과목별로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과목별로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느냐,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걸 기본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화학을 겁내 못해, 내 화학이 약점이야 라고 생각해도 일반화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은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 시간 안에 뭔가 해결을 봐야 되죠.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되냐? 내가 모르는 거. 당연한 얘기를. 내가 모르는 거 공부해야지. 그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증상이 특히 언제 많이 오냐면, 아마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풀이를 딱 시작하는 타이밍에서 이걸 잘 구분을 못해요. 그냥 문제를 쭉 푸는 거지, 그냥. 그죠? 이제 누구의 수업을 듣건 이제 강사 선생님이 주는 쭉 커리가 있을 테니까, 그죠? 책 한 권을 쭉 따라가면서 푸는 거지. 기출문제 따라가면서 쭉 풀고, 그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풀었는데 그 중에 내가 모르는 거에 집중해서 공부해야죠.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파이널이야. 시험 보기 직전이야. 시험이 한 달 남았어. 모의고사를 봤어. 모의고사를 봤는데, 누군가의 모의고사를 봤는데 한 개 틀렸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죠, 그죠? 기분이 좋지. 근데 잘 생각하시면, 내가 1시간 동안 시험을 봤는데 내가 모르는 게 한 개, 내가 아는 것만 한 거잖아. 나는 왜 했지 그걸? 나 그거 왜 한 거야?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출판사 직원이야. 문과 출신이야. 문과 출신인데 편집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학책을 맡았어. 오탄지 아닌지도 안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이게 보이지,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었냐면, 집에 퇴근하는 길에 중학교 수학책을 삽니다. 중학교. 풀어요. 신나게 다 맞아. 나도 수학을 할 수 있는데, 저런 이과 나부랭이 막 이러면서 나도 수학 할 수 있다고 채점하면서 기분이 좋은 거야.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더라고, 이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되게 특이한 취미다. 그랬는데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공부하는데 문제를 쫙 풀죠, 단원별로. 내가 아는 걸 풀어요. 이거라도 맞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아는 걸 열심히 풀고 동그라미 치면서 기분이 좋은 거야. 어떡하려고,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는 돼요. 5월 달이야. 평형이라고 딱 문제를 풀었는데 너무 어려워. 한 문제 푸는데 1시간 걸렸어. 야, 그런 게 20개가 있어. 내가 이거 한 세트를 푸는데, 그죠? 남들은 2시간 풀고 1시간 풀고 끝낼 거를, 나는 이거를 15시간을 풀어야 된다? 이틀 꼬박 이것만 풀어야 된다? 겁나죠. 겁이 나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이거라도 해야지, 이거라도 맞아야지, 그런 기분으로 내가 아는 걸 계속 하는 경향이 있어요.
슬프죠. 아직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그런 미래는.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거를 계속 도전하고 모르는 걸 찾아 나가셔야 돼요. 아까 문제 왜 푼다 그랬어요? 문제를 푸는 목적 자체가. 그죠? 문제를 푸는 목적이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걸 제대로 알았는지의 그 영역을 확인하는 거라 그랬죠. 내가 모르는 걸 풀어야 확인이 될 거 아니야. 틀려봐야 돼. 문제를 풀고 틀렸어. 아, 이걸 내가 몰랐다니. 다행이다. 본고사 전에 알아서. 그죠? 그걸 내가 막상 본고사에서 알아채면 내년을 기약하는 거죠. 그때는. 본고사 전에 알아내는 게 문제풀이의 목적 아니에요? 그죠? 모르는 걸 계속 찾아 나가셔야 돼요. 모르는 거 만나면 감사합니다. 틀렸다니 감사합니다. 계속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죠? 이론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어떤 증상이죠? 이론책을 보면 그거는 한두 번 보면 일반화학이 이론이 아주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책이 이만하지만 그 중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일반화학 책 이만하죠? 거기 문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단원이 22개 보통 20개, 22개 이렇게 있습니다. 책마다 약간 다르지만 줌달책 아까 22개 있을 겁니다. 그 책은. 단원별로 문제가 100개에서 150개 있어요. 대충 견적이 나오죠? 2000개 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25개 나온다고. 그 중에 25개. 얼마나 조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만 다루는 데에도 문제는 안 풀린다는 거죠. 그럼 아주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내가 모르는 게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예외를 못 외워서 틀리는 게 아니야. 그죠? 이걸 못 외워서 틀렸어요? 우리 그런 말 안 해요.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적용이 안 돼서 틀렸어요 라고 말하거든요. 안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부분만 알고 나머지를 얼기설기 외워둔 거에 불과해요. 그때 이론을 안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내가 이론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자세의 차이예요. 내가 이론을 안다고 생각하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내가? 뭐 할 것 같아? 문제 풀겠지. 문제를 풀어. 틀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외우는 거야. 알고 틀리니까 할 수 있는 거 외우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때는. 방향을 잘못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론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론에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거에 집중해서 시간을 관리하시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부할 때 습관 같은 건데요. 내가 모르는 걸 풀어서 해결했잖아요. 네. 쉬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간으로 때우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시간 관리를 할 때의 목적은 내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확보한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해진 목표를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시간 관리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야 여유 시간이 생기고 그래야 내가 좀 먹고 살 거 아니야. 나도 살아야지. 24시간 공부할 순 없잖아. 그죠? 스트레스도 받고 좀 쉬어야 되고 쉬는 날도 좀 있어야 되고 가끔은 멍해지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시고 분명히 내가 성과가 있다. 그러면 파티라도 하세요. 작게. 그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오늘은 좀 쉬어도 돼.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빨라집니다. 왜? 내가 이걸 빨리 해야 이걸 빨리 해야 빨리 해야 약속도 잡고 영화도 하나 보고 드라마라도 한 편 보고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수험생활 동안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5월 달에 지금 딱 7월, 8월에 만나면 핸드폰을 끊을까요? 막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막 어디 뭐 고시원 뭐 절에라도 들어가가지고 극단적으로. 물론 그런 상황이 필요할 때 필요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유혹에 취약해. 그런 게 극단적인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성인은 어느 정도의 자제력이 있고 성과가 있으면 쉴 수 있습니다. 목표를 빨리 끝내고
쉰다. 기본적인 아주 작은 생각의 차이인데 그게 많이 바뀔 수 있어요. 특히 이게 언제 도움이 되냐면 시험 볼 때 문제를 풀어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을 관리하는 게 이론을 얼마나 잘하느냐 말고 시험을 볼 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는 문제를 풀면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랬죠? 맞았어. 풀었는데 틀렸어. 안 풀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풀었는데 틀렸어. 그죠? 이게 중요하죠? 파이널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파이널 때는 이제는 안 풀려는 별로 남지 않아야 될 거예요. 그죠? 이건 이론 과정에서 많이 줄여나가야 되는 거고 풀었는데 틀렸어는 끊임없이 계속 봐야 되는 거고 파이널 때는 맞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사실은 이걸 잡으면 점수가 올라요. 이건 근데 파이널 때 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파이널 때는 그래서 뭘 하냐면 쉬운 걸 계속 반복하셔도 돼요. 쉬운데 남들은 쉬운데 그죠? 분명히 맞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앞에서부터 잘 맞았는데 뒤에는 못 풀었어. 분명히 나는 잘 푼 것 같은데 20번에서 시간이 끝났네? 그죠? 그때는 문제를 푸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아 이상한데? 그래서 문제가 이상한가? 이러면서 그죠? 그런 생각을 한 번씩 꼭 하죠.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행착오를 아예 안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죠? 인생이 얼마나 쉽겠어요. 시행착오를 안 하는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객관식 시험에서는 문제를 푸는 방법에 따라서 시행착오의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냐? 첫째로 전체 정보를 다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예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는 분들이 있어요. 기억을 읽어. 뭘 구하래. 위에서 찾아. 니은을 읽어. 또 구하래. 다시 찾아. 지금 벌써 문제를 2번 읽었죠? 풉니다. 하지만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유형을 나누기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내가 기억을 할 땐 좋을 수 있겠지만 전체를 이해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아요.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먼저 순서대로 자료를 쫙 있습니다. 문제풀이를 많이 연습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쫙 읽죠? 기억, 니은, 디귿을 보기 전에 대충 뭐가 나올지 알아요. 왜? 아까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개념들의 목록이 있고 그죠? 정해진 목록이 있고 나는 그 목록을 알아. 5가지가 있어 이 단원에는. 근데 문제에 그 중에 3개가 써 있어. 나머지 2개 물어보겠지. 나머지 2개 물어보겠지. 기본적인 문제의 구조예요. 문제는 어떻게 만드냐면 정보가 5개 있잖아요. 내가 5개가 하나의 세트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 나머지 4개를 알아야 되잖아요. 문제 어떻게 만드냐면 3개를 가르쳐줘요. 하나는 조건에 써주기도 하고 그림에 그려주기도 하고 그죠? 하나는 아예 직접적으로 숫자를 써주기도 하고 숫자 써 있는 거 하나, 그림에서 찾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 이걸 물어봐. 구하라. 이걸 구하라. 니은, 다시 이걸 이용해서 얘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지거든요. 정보 싸움이에요. 정보를 다 모을 수 있으면 분명히 풀려요. 내가 뭘 모아야 되는데 어디서 뭘 모아야 되느냐? 그래서 목록을 외우라고. 그죠? 목표가 정확해지는 거죠. 내가 이거를 모으면 돼. 목표가 정확해지면 문제에서 쭉 전체 정보를 모아야 빈칸이 있을 거라고. 그죠? 빈칸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있죠. 물어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전체 정보로부터 이걸 추론해 나가는데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전체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단원의 내용이 여기에 같이 필요해. 평형 문제, 우리 보통 일반화학이 평형부터 무너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평형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단원은 포기할까? 너무 어려운데 뒤로 넘어가죠. 넘어가면 또 평형이고 또 평형이고 또 평형이고 계속 평형이 나와요. 미치겠는 거지 이제. 그죠? 단원별로 다른 단원의 내용들이 많이 섞이는 단원이 있어요. 화학평형이 일반화학에서는 화학평형이 피크예요. 평형을 이해하려면 기체도 알아야 되고 화학 양론도 알아야 되고 열화학도 알아야 돼요. 반응의 자발성, 자유에너지 이런 얘기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아. 그거를 전부 다 모아야만 하나의 단원이 완성되는 거죠. 다른 단원의 정보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모아올 수도 있어요. 전체 정보를 한 번에 읽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를 계산한다. 당연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지켜주시면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요령 자체가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평형을 얘기했는데 화학 평형 같은 경우도 계산이 많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요령으로 계산하느냐? 그거를 처음에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풀어보세요. 내가 맞았는데 오래 걸렸어. 그러면 싹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해보세요. 분명히 빨리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수업을 하거나 그러면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 아닐 거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다른 방법이 있어. 미지수가 3개야. 아마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진짜로 다 계산해야 되는 문제는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아까 수학을 너무 잘해서 문제라 그랬죠. 그걸 다 수학으로 풀어. 어떻게 풀어요. 근데 요령을 연습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마지막에 파이널 때 요령부터 시작하시면 안 되고 파이널 때 실제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연습하시면 되겠다. 그죠? 됐네. 자, 길게 얘기했어요. 일반화학이 이론이 분량이 아주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외우고 바로 뛰어드세요. 바로 뛰어드시면 돼요. 그리고 틀리면 돼. 이 과정에선 시행착오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니까 내가 계속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실제로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개념을 구체적으로 다듬어야만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걸 계속 연습하시면 되고요. 문제를 많이 풀어라. 그죠? 문제의 양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언제 중요하냐면 2단계에서 중요합니다. 의외로. 이론이 완성된 후에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날은 안 온다니까. 그죠? 이론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이 문제예요. 자연과학에서는 대체로 많이 그럴 거예요. 그죠? 그걸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접근이 어렵다. 그죠? 접근 자체가 안 된다. 그럴 때에는 전체 목록을 외워두는 게 우리가 처음에 연습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다. 나중에는 이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열심히 외웠지만 외운 건 언젠가 잊어버립니다. 그죠? 잊어버리게 되겠지만 처음에 외워서 연습을 해두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접근이 훨씬 쉬워요. 처음에 외워두시는 게 좋겠다. 책을 차례를 펴놓고 연습해라. 그죠? 이걸 외워두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문제를 풀 때, 그죠? 문제를 풀 때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하나의 문제에 여러 가지 정보가 주어지는데 그 중에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다. 추론이라고 말하는 게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뭐뭐뭐를 근거로 하나를 찾고 그걸로 다시 하나를 찾고 흔히 퍼즐 풀듯이. 그죠? 자, 요만큼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학이 전체 단원 간단한 구조 정도를 소개를 드리고 어디가 어렵다,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짧게 소개를 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린 거에 이제 뒤에 문제가 하나 있을 텐데 오늘 제가 장황하게 길게 설명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적용을 해보는 걸
오늘 하나 드릴 거예요. 문제가 제가 드린 문제가 이제 올해 기출 문제입니다. 어렵다고 난리가 났더라고. 무서워 보이죠? 네. 무섭게 생긴 기출 문제를 오늘 하나 풀어드릴 텐데 그거를 제가 수식으로 푸는 경우와 그냥 단어 위주로 이 단어가 중요해 키워드 위주로 풀어내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실제로 풀어보는 것까지 오늘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보죠. 10분 쉬었다가 할게요.